안녕하세요. 매일 헌법 정의론입니다. 오늘 요즘엔 날씨가 점점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따뜻해지고 있어요. 물론 아침 저녁은 조금 싸늘하지만 그래도 기온 변화에 조심하셔야 되지만 낮에는 좀 더운 것 같아요. 이제 반팔을 슬슬 끄집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긴팔 조금 더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반팔 입어도 이해해 주세요. 4월 21일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5월 되잖아요. 자, 월요일입니다. 경찰 1차 올해 문제였어요. 헌법 총론에서도 평화국가 원리인데요. 요거 조약 문제. 요거 위원, 그러니까 세계 평화 질서 유지 영역에서의 국제기구, 이런 것들은 최근에 좀 나오는 판례들을 문제화 시킨 거니까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평화국가 원리에 근거한 조약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국제법 존중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맞는 지문을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요거 일단은 우선 우리 정리할 건 정리합시다. 국제평화, 평화국가 원리. 자, 우리나라에서는 평화국가 원리, 국가의 영역이 점점 이제 국내에서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논의는 많이 하지만 일률적인 건 많이 없으니까 논의된 것만 할게요. 국내 문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국내 문제 3조 한반도 부속도서를 포함해서, 자, 대한민국 영토라고 돼 있어요. 영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해당되고, 그러면 북한을 뭐로 바라본다? 여기에 근거해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또 3조의 근거에서는 북한 지역을, 북한 주민은 이거는 외국에 준해서 할 수 없죠. 외국 또는 외국인에 준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게 3조의 의미예요. 헌법 3조. 이거는 생각이 안 되죠. 불가능하죠. 3조는 대한민국 영토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하지만 4조의 근거에서, 헌법 4조. 평화통일이죠. 그런데 뭐에 입각해서? 그냥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기본 질서를 기본으로 해서 이걸 입각해서, 여기에 입각해서 평화통일을 하셔야죠. 뭐 주체당의 근거에서 평화통일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북한은 평화통일을 해야 되니까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받게, 협력의 동반자로 자의 지위를, 북한을 바라보는 지위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가족의 구성원이고 사회에 나오면 사회의 구성원, 지위 두 가지 양지위를 갖는다 해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지위를 이렇게 반국가 단체성과 대화 협력의 동반자, 요거에 근거해서 나온 게 남북교류협력법. 자, 요 법이 있다 해서 요 법이 잘못되거나, 이 법이 있다 해서 이 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조화롭다. 이렇게 된 거죠. 대상 영역 효과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습니다. 요 정도 보셔야죠. 그래서 빨리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 언제가 통일되면 4조는 사라지고 3조만 남아있겠죠.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국내 문제. 아,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북한 또는 북한 주민을 외국인 또는 외국인에 준해서 이거는 가능하죠. 법률로는 가능해요. 이거 조심하세요. 헌법으로는 안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내를 넘어서 이제 국외로 넘어가야죠. 조약,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 이런 얘기 하죠. 협정. 하여튼 명칭 불문, 또 심지어는 이게 서류, 문서로 하도 조약, 구두로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약, 불문.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구두로 해도 조약이 될 수 있다. 고노다마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 조약은 국가 간의 합의 6조 1항 이렇게 되어 있고, 60조, 그 다음에 72조 이렇게 나오죠. 72조.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6조 1항에, 자, 조약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73조, 죄송해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규. 그랬죠? 조약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규. 이거 뭐다? 국내 법으로서 효력이 있다. 적어도 법률 아니면 법규명령이죠. 언제는 법률로 보고 언제는 법규명령. 이거는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 60조 1항. 상안이, 조안이, 주화, 재입이다 라는 것은 국회는 동의권을 갖는다. 동의권이 있다. 그래서 동의를 해주면 법률이 되고, 그렇지 않은 건 법규명령. 적어도 상호 원조, 안전보장, 국제조직, 우호 통상조약, 강화조약, 주권제약, 강화조약, 재정적 필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조약, 이 8가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13조 조약 체결 비준, 대통령의 체결,
비준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72조 맞죠? 예, 그냥 72조. 72조인가요? 73조인가요? 죄송해요. 이거 왔다 갔다 해서. 이거는 조금 죄송해요. 일단은 어찌됐든 대통령의 체계 비준 권한이 있다 해서 나온 거고, 6조 2항은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보호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6조 2항은 더불어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갖고 요거에 따라서 국가 간에 또는 국제법상 한마디 EU 연합국가 정도는 돼야죠. 국가 간의 합의. 이걸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약을 가입했으면 우리는 지켜야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법에 들어오면 헌법보다는 하위예요. 만약에 법률과 법률이 충돌하면 상위법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특별법, 그 다음에 신법 우선. 그래도 신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상위법에 충돌할 수 없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하면 헌법에 반하면 우리나라 안에서만 안 쓰고 국제적으로는 합의를 맺었으니까 쓰셔야죠. 편면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약에 관한 문제고, 다만 조약은 구속력 있는 합의인데 권고, 그 다음에 약간 의견, 견해 이 정도는 합의로 볼 수 없어요. 그는 그랬으면 좋을 텐데 라는 어떻게 보면 제안에 불과하잖아요. 그건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서 이건 암기 사안에 해당되는 또 판례도 있으니까 볼게요. UN 시민 정치적 관리 규약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을 권고만 했어요. 이거 구속력이 없어요. 그럼 이걸 구속력이 없는데 이걸 갖고 재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죠.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이적행위 조약 조항과 이정 표현물의 소지 조항이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되는 건 아니다. 맞는 질문이 바로 1번이 정답이었어요. 세계 인권 선언, 인권, 기본적 자유와 보편적 존중, 준수, 촉진을 위해서 모든 국민과 모든 국가, 나라가 달성해야 할 공통 기준으로서 선언한 의미가 있으므로 그 선언 내용인 각 조항은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다? 노노노노. 일단 인권 선언이에요. 선언일 뿐이에요. 이건 지침 방향 설정에 불과하지 이거는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국제노동기구 ILO 결사자유위원회예요. 또 위원회. 국제연합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리위원회. 경제협력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능한 빨리 모든 영역 공무원들에게 노동상권을 보장해 줄 것을 또 나왔어. 권고만 가지고는 구속력이 없다니까요. 심사척도로 삼을 수 있다? 구속력이 없다니까. 4번 개인 통보에 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약상의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 또 견해, 뷰라고 해서 의견일 뿐이에요. 또 구속력이 없어요.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많이 나오는 조약들이고 위원회니까 반드시 정리하세요. 이거 정리하세요. 시험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자, 오늘도 보셨죠? 저랑 같이 하고 개념 정립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판례 암기도 하고 그럼 완벽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시작했으니까 한 주 열심히 달려봐요. 정인영입니다.